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오늘도 그다지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죠. 물론 상승세는 나타내고 있지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수급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인트 어떤 단어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또 사자성어 많이 나올 건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온고 지신으로 가겠습니다. 온고 이 지신이 되겠는데 말뜻은 뭐 아시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 일수로 본다 그러면은 더 바짝 없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옛 것을 통해서 내년의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새 것을 배우게 되겠죠. 아마 올 한 해 그 대한민국 증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 이거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원래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줬죠. 1위는 당연히 이제 일본 증시가 되겠는데 강력한 아베노믹스의 힘 50%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증시도 뭐 거의 한 30% 상승했죠. 반면에 우리는 연초의 지수도 절대로 지금 회복 못하는 그런 국면이죠.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게 뭐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그랬던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연초에는 우리가 그 뱅가드 펀드 교체 물량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또 그러다가 또 연초 그 이후에 또 일본 아베노믹스 그에 따른 엔화 약세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또 했고요. 디커플링 나오고 또 하반기 접어드니까 나왔던 게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또 그에 따른 유동성 회수 리스크 때문에 또 많은 고생을 했죠. 이거는 뭐 내년부터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악재들이 고스란히 우리 증시 2013년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물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변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환율이다 뭐 경쟁력 둔화다 등등해서 악화됐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죠. 자, 이런 펀더멘털 흐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수급 코너니까 한 해 동안 수급 주체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를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그 모습이 나옵니다. 2013년 이제 수급 주체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대충 이제 한 해의 모습이 보이죠. 자, 201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수급 흐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우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 대단하죠. 화수분입니다. 화수분. 거의 뭐 우리 국내 증시 올 한 해 내내 계속 샀던 수급 주체가 누군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환매가 없습니다. 연기금은 환매가 없어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영향 때문에 목표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10조를 샀네요. 꾸준하게. 내년에도 아마 살 겁니다. 이건 여전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그 가장 많이 고생시켰던 수급 주체들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누가 고생을 시켰던가? 외국인이죠. 빨간색. 예, 외국인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 증시를 고생을 시켰습니다. 디커플링 요인이 되겠죠. 이건 바로 뱅가드 펀드 교체 물량이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자 이걸 또 까먹었던 게 누군가? 예, 국내 세력들입니다. 이번엔 하반기에는 우리 국내 세력들 펀드 환매입니다. 대규모의 펀드 환매 2,000포인트 위에서 특히나 2,050포인트 위에서 쏟아졌던 환매 물량.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까만색 선은 바로 개인 투자자가 되고요. 누적 매도네요. 자, 파란색 선은 투신권인데 모양이 똑같죠. 두 개 똑같이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 예, 자금의 원천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펀드도 개인 자금이고 직접 투자 역시도 개인 자금인데 이것은 모두 하반기에는 매도로 돌아섰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를 눌렀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지금 어떤가? 연기금은 계속 살 겁니다만은 문제는 이 수급 주체, 양대 수급 주체인 국내 세력과 외국인 모두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관망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과연 내년 1월부터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게 좌우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엔. 2014년장 같은 경우는 올해장 2013년에 우리 증시를 눌렀던 그 디커플링 요인이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지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2013년을 곰곰이 되씹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요인이 됐던 것, 엔화 약세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또 감소가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엔화 약세는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은 당장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성을 갖게 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이번 주는 한산하죠. 뭐 예상했던 거고요. 한산하지만은 견조하다. 요 편이 맞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휴가 분위기입니다. 자, 연말 거의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와 끼어가지고 휴가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 기관들은 이제 오늘까지가 되겠죠. 배당 수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 자, 이게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기관들이 이제 어떤 배당이라든지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내일 배당락이지 않습니까? 내일 이후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오늘까지 수급은 가짜고 내일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보니까 뭐 휴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산합니다. 뭐 운수 장비, 전기전자, 뭐 기계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뭐 많지는 않네요. 일단 뭐 수급 자체는 외국인은 없고 선물 쪽에 강한 매수세에 비해서 현물 쪽은 너무 없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 반면에 외국인들 전기가스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 한산하죠. 자, 기관들은 뭐 윈도우 드레싱도 있겠고 배당 수요도 있겠죠. 일단 기관 매도는 거의 없고요. 업종별로. 반면에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금융 서비스 등등에서 매수가 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산합니다. 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뭐 한국전력, KT, 삼성중공업, 현대아이스코, SK하이닉스 등이 있지만은 굉장히 미미하더라. 그 양 자체가. 기관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오시아, 현대차 등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연말을 앞둔 관망세, 한산함이 느껴진다. 뭐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관망세가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렇다면 관망을 해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7성급 호텔 헤드셰프 출신 에드워드 권. 고급 레스토랑 파스타 소스의 맛과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의 파스타 소스. 에드워드 권의 특별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 셰프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파스타 메뉴의 맛과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 가공 토마토 케첩 대신 이태리에서 공수한 토마토 홀과 이태리산 스파게티면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식 정통 파스타의 깊은 맛을 살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파스타 소스 하면 아마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대형 마트라든가 슈퍼마켓에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워낙 대중화된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만의 어떤 독특한 레시피, 그런 노하우를 녹여놓을 수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권의 파스타 소스. 자,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 그렇다면 개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전해 주실까요? 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문의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마 배당 락을 내일 맞게 되는데 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의 미미한 영향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종목이 2014년에 맞는 종목인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시장 그동안 뭐 연말 랠리 얘기도 좀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랠리는 있을 것인가도 좀 있었고 또 내년에 1월 효과 있을 것인가 등등의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 1950포인트를 저점으로 한번 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우리 장세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전략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의 어떤 반등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2030 정도를 봐야 될까요? 일단 거기까지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는데 좀 부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거기서 먹자고 하는 건 아니죠.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부실주들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 해서 낙폭 과대주 단계 매매, 뭐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런 종목.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치수는 변동이 없으니까 역시나 박스권에 갇힌 그 개별주 실적과 내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하는 게 맞겠죠. 제가 중국 관련 세계 종목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 NC소프트, SM, 메일료 모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실적도 검증이 됐고
또 거기다가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샘플이죠. 자, 이런 종목군에 유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향후의 전략 변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를 밀고 들어와야 우리가 전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1950포인트가 깨진다면은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또 코스닥 작은 종목들을 언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ADR 지표가 의미 있게 올라올 때 가능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없기 전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전략, 낙폭 과대주 단기적인 매매, 개별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 이 전략은 아직은 변화를 줄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오늘도 또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